부자 감세 시리즈 두 번째 얘기입니다. 두 번째 다뤄볼 주제는 이제 상속세에 관한 얘기인데, 이 상속세는 물론 이제 상속세법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 세제 개편안에 이제 가업 승계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조건을 완화시키고 또는 그 가업 승계의 대상 금액 같은 거를 이제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이제 부담하지 않게 만드는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상속세를 대규모로 이제 깎아주는 이런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 일어났다.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 가업승계 제도가 뭐냐라는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, 이 가업승계는 처음에 이제 그 2010년도, 2018년도에 이제 기업 상속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됐었고, 이 정부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3년도 세제 개편안, 그러니까 요거는 22년 7월 27일 날 이제 안이 만들어졌고, 그의 말이 이제 법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이 된 거죠. 그래서 23년 초에 이제 그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지고,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가업승계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, 이 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제 상속세를 무력화시키는 조치고, 이 법은 지금 이 법의 개정의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 재벌 대기업으로 이제 확대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업 상속과 가업 승계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이 가업 상속은 우선 이제 사후적인 거다. 가업 승계는 사전적인 거다.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자녀들한테 또는 뭐 배우자한테 이제 재산을 상속해 주듯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, 만약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기업을 상속하는 것이 있고, 또 그 전에 훨씬 전에 죽기 전에 이미 이제 그 기업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, 이제 요게 이제 가업 승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이 두 개의 제도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이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. 그래서 뭐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 한도가 600만 원이다. 물론 이제 40년, 여기 40년이네요. 40년을 한 경우에 600억. 이거는 이제 한도는 가업 상속이나 가업 승계가 다 동일한 거죠. 그래서 이 한도가 동일을 하게 600억, 최대 600억까지다.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가 이제 가업 승계에는 약 10억 원이 좀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세율 같은 경우에도 가업 상속인 경우는 10에서 15% 정도지만 가업 승계 같은 경우에는 60억 이하는 20%, 60억 초과되는 경우에는 약 한 20% 정도 된다.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요건, 그러니까 증여자인 거죠. 이제 증여받는 사람인 거죠. 그래서 이 최대 주주이거나 또는 지분 40%, 이거는 이제 상장사는 20%고, 그러니까 요 40%는 비상장 회사가 되겠죠.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. 그러니까 최대 주주로서 10년이고 또 지분을 40%,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20%를 10년을 보유해야 된다.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가업 상속과 가업 승계가 똑같고, 기간도 사후 관리 기간을 보면 기간도 5년으로 똑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같은 경우,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 가업 상속은 여전히 중분류 내에서의 변경이 허용되고 있지만, 이 가업 승계 같은 경우에는 중분류 내에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이 2023년 이제 시행령 개정 이후로부터는 대분류 내로 완화했다. 우리가 이제 중분류 업종은 약 한 77개인가요? 그 다음에 21개, 대분류는 21개인데 훨씬 더 커졌죠.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, 서비스업, 뭐 농업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분류거든요. 근데 이제 중분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? 그보다 제조업 안에서도 뭐 건설업이 있고,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제조,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이제 사업 변경이, 그러니까 제조업 안에서 사업 변경이 이런 그 전에는 그런 경우에 허용이 됐는데,
이전에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다가 서비스업으로 그 기업을 바꾸겠다고 하더라도 이게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을 약 90% 유지. 이제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자를 120%, 중소기업은 100% 정도. 그러니까 고용을 계속 유지할 때만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이제는 가업승계 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렸다.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도 가업 상속은 40% 이상을 처분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40% 이상 처분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상속이 안 된다. 그런데 가업승계 이 변경된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가업승계는 이런 제한도 없어졌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전 가업승계 제도가 이제 바뀌게 됐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한 10년 정도 아까 이제 최대주주 지분 그 조건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최대주주 또는 상장회사는 20%한 10년 정도 유지하다가 상속이든 승계든 이런 거를 통해서 상속세를 물지 않고 쉽게 부를 이전하는 할 수 있게 됐다. 물론 중소 중견기업들 얘기지만 이거는 나중에 대기업들로 이번 정부에서 저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속세라고 하는 거는 법인세나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세는 매년 내잖아요. 법인세도 그렇고. 근데 상속세는 한 번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법을 고쳐가지고 그 세제를 변경시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.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런 법이 이렇게 됐을 때 상속을 해버린 사람들한테는 소급으로 다시 상속세를 매기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게 이번 정부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름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도 무관한 것이다. 원래 이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특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내 자식들이 그런 것을 이어서 한다면 훨씬 더 그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예상하고 만들어진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부에 이런 상속세를 물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.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공정성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.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